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두 베스트님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여 정해진 금액에서만 운영할 경우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월요일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줍줍할까요? 이제 살까요? 라는 뜻이죠. 현금이 없을 경우에요. 주가가 오를 때 일정 부분을 매도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더맘님은 몇 프로 정도 현금으로 유지하나요? 그리고 현금 보유도 포트상의 한 종목이니 일정 부분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몇 번 계속 읽어봤는데, 일단은 은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모아온 돈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주식을 좀 모아두셨던 은퇴자, 한 분은 주식을 하지 않고 그냥 적금을 쭉 드셨던 은퇴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을 계속 사 오셨던 은퇴자님들은요, 일정한 부분을 매도를 해서 생활비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한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그런데 만약에 그 생활비를 그냥 다 이렇게 생활비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생활에서 남은 것들은 또 주식을 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적금으로만 계속 은퇴까지 이렇게 재테크를 하셨던 분들은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사시는데, 그거를 분할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묻어둘지, 그냥 그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현금을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으로 넣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한 달에 돈을 벌면 그 중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꼭 나가야 될 돈들을 빼놓고 나머지를 다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예비비 통장이라는 곳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모아둬서 저희가 혹시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좀 돈을 쓰고요. 아니면 정말 뭐 큰일이, 더 큰일이 닥쳤을 때는 주식을 매도해서 이제 써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번 돈 안에서 생활비 떼고 나머지는 다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한번 파악이 되고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은퇴를 하신 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모아온 돈에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생활비를 쓰다가 남은 거를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동안 모아온 적금에서 이제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계속 사 모으는 그런 형태, 그 주식을 또 큰 돈을 한꺼번에 살 거냐 아니면 분할로 살 거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가가 오를 때 팔아서 쌀 때 그 주식을 산다, 이거는 어떤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알 수가 있는 분이라면 돈을 금방 벌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거를 딱 팔아서 이때 싸니까 탁 사고, 그 주가가 언제 많이 내려갈지 또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내릴 때를 기다려서 내가 현금을 보유해야지, 그것도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식은 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하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사거든요. 제가 이제 주식을 알고 나서요,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한 조금만 더 빨리 주식을 알았으면, 한 10년이나 20년 전부터 주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20년 전에 어떤 주식을 샀을 것 같아? 라고 물어요. 그래서 멘붕이죠. 뭐 20년 전에 어떤 기업이 핫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요, 자기는 NC소프트를 샀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2000년 당시에 한 12,000원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2000년 한 6월쯤에는 64배가 올랐더라고요. 한 80 몇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도에 1억이라는 돈이 있었다면 한 64배가 올랐으니까 대충 60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HMM을 갖고 있잖아요. 작년에 2,000원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러면 만약에 그 60억을 몽땅 그 HMM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그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4만 원대가 됐거든요. 뭐 5만 원대도 됐겠지만, 만약에 그냥 4만 원대라고 2,000원짜리가 4만 원이면 2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60억이 20배면 1,200억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결과만 놓고 생각하면 돈을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의 가격은, 주식이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단지 저희가 예전에도 이 주식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유추만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워렌 버핏 선생님도 주가는 아무도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살려고 할 때 주가가 떨어져 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파란 불일 때, 그럴 때 이제 사면은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어떤 날짜에 그냥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질문에 좀 엉뚱하게 대답을 했다거나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다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동행자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좀 더 지혜롭고 또 지금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면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 100만 장자 시크릿, 우리 구독자님들은 100만 장자 말고 10억이니까 우리 1000만 장자 하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0만 장자 시크릿이라고 제가 그냥 정했어요. 그래서 1000만 장자 행동 지침.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 공감이 가고, 저도 이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내가 작아서 그렇다라고 소리쳐라. 그 다음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하라.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난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 두 번째는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을 하나 적어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옮겨갈 것이다. 첫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두 번째,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저도 살면서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속상해서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거나 막 기분 나쁜 상태로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말을 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까? 이렇게 방법을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자님들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영상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월예외식으로 라이브로 만나 뵈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주식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건강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책도 좀 읽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함께 지혜도 나눠주시고, 또 연배가 어린 분들은 또 함께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서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또 경험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잘 지내시고요.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